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매체를 활용한 평화인문학 강사 김미원입니다.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잠시 하겠는데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여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평화인문학에 관심이 생겨 뒤늦게 공부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화 스윙보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참여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 학습 목표는요. 한 표의 소중함 알기,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참여로 얻어지는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평화라고 하죠. 평화를 협의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극적 평화는 테러, 전쟁, 범죄, 폭행 등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이지만 빈곤, 격차, 억압 등 인간의 잠재적 능력은 억압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억압되는 것을 구조적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적 권력을 개혁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평화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길은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이 적극적 평화를 대표하는 것이 참여이며 참여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투표죠. 그럼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대선 지출 비용을 총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8,493원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인명부 누락으로 투표를 못했던 A씨는 국가로부터 200만 원을 배상받았고 2000년 4.13 총선 때도 신원 확인 프로그램 오류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결국 투표를 못한 B씨에게도 국가가 5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표의 가치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는 거죠. 또 선거로 탄생하는 정부의 4년 총 예산액을 총 유권자 수로 나누어 보니 한 표당 4,726만 원이 나왔는데요. 4년간 사용할 4,700만 원짜리 물건을 만약 구매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4,700만 원을 들여 집 인테리어를 고친다고 가정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리저리 엄청 따지며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또 우리 집에 어울리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지 등 최선을 다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처럼 투표에 있어서도 그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공약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재당선을 노리고 나온 후보가 있다면 그전 공약을 얼마만큼 실행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본 후에 며칠을 두고 고민을 하다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표가 세상을 바꾼 사례가 있죠.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로 나치당에 당수가 되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1776년 미국은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합니다. 1800년 토마스 제퍼슨은 한 표 차로 제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1875년 프랑스는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통치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한 표의 위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한 표의 소중함을 다룬 영화 스윙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영화로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는 투표자에 대한 의무를 심각하지 않으면서 투표의 중요성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스윙보트란 선거 등 투표 행위에서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는 부동층을 말합니다. 그럼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도시 텍시코에 사는 버드 존스는 일하는 것보다 낚시와 맥주를 즐기며 빈둥거리는 중년의 싱글대디며 딸 몰리는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며 버드와는 정반대로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뉴스 인터뷰에서 말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12살 소녀입니다. 선거날 몰리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몰리가 투표는 시민의 의무라고 말하자 아빠 버드는 투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죠. 몰리는 아빠 버드에게 투표장에서 만나자고 하지만 하필 그날 해고당한 버드는 술에 취해 그만 정신을 잃고 몰리를 만나지 못했고 기다리던 몰리는 할 수 없이 버드를 대신하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도망치고 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의 운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 시스템의 착오로 선거법에 따라 버드에게만 10일 안에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버드에게 주어진 이 한 표는 박빙의 승부를 떨치던 공화당 소속 현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전 세계의 매스컴이 버드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양측 대선 캠프는 버드만을 위한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버드가 사는 작은 마을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는데 흥미 위주로 선거를 다루는 언론의 상업성, 당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의 이중성, 그리고 우매한 유권자의 속물건성을 이 영화에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드는 자신의 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후보들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을 좋아하다가 딸 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표가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몰리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온 갖가지 사연의 우편물을 보며 토론의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스윙부터였던 버드는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활용하여 세상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유권자로 변하게 됩니다. 버드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명장면, 명대사,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로 저는 투표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버드처럼 투표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누구를 뽑던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들 많이 말하는데 투표하기 싫은 핑계 아닌가요? 설사 그렇게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이라면 올바른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한나라의 국민이기를 먼저 포기한 사람이라면 정치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면은 딸 몰리의 말인데요. 몰리는 학교 발표에서 모든 문명 사회들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풍요로, 풍요에서 만족으로, 만족에서 무관심으로, 무관심에서 다시 속박으로. 이런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똑부러지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을 할까 하며 속박당했을 때 자유를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와 만족으로 우리 모두가 무관심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제가 미국에 진짜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저입니다 하고 말하는 버드인데요. 제 투표를 앞둔 열흘을 보내면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신념과 꿈을 버리고 제멋대로만 했던 자신이 미국의 적이었다고 미국에는 말만 앞세우지 않는 분별력 있는 큰 인물이 필요할 뿐이라며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이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참여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고 참여로 변화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여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저는 우선 함께가 떠올랐고요. 또 대화, 소통, 투표, 그리고 개선이 떠올랐습니다. 이 외에 동질감, 단체, 소속, 그룹, 공감, 연대, 조직, 적극, 의지, 변화 등 아주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죠.
이처럼 참여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는 걸 말하고 어떤 일에 참가하여 관계하는 걸 말합니다. 정치 참여가 있고 참여 예산제도와 국민 참여 재판이 있습니다. 그럼 참여로 변화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투표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한 버드가 미국에게 진짜 적이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하고 말하는 이 장면, 이 변화도 참여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한 여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영화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세탁공장 노동자인 모드 와츠가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던 여자들을 범죄자를 대하듯이 서슴없이 주먹을 날리는 공권력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여성이 약자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참정권 획득에 불을 지핀 건 결국 1913년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슨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슨은 더비 경마대회 트랙으로 뛰어들어 국왕의 말을 낚아채려다 숨지게 되는데요. 이 죽음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여성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운동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죠. 서프라제트를 조롱하던 당시 영국의 풍자가인데요. 각종 매체에서 추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묘사되었습니다. 결국 영국 여성 참정권은 1928년에야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1948년에, 사우디는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사람들에게 권리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느끼기 쉽죠. 하지만 아무런 희생과 대가 없이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불평등에 맞서 일어난 참정권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에도 우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올바른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투표 참여로서 정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내고 국가의 행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의 침해된 권리 구제,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 차별이나 고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민원제기, 청원운동, 집회참가, 서명운동,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할 건 집단 이기주의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참여로 변화하는 것은 부패, 권위주의, 독재는 급격히 사라지고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간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 참여가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순수하고 정의롭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해관계를 떠나 판단을 할 줄 아는 문제의식과 사회 참여가 없다면 개선과 발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답게 변화된 평화민주사회가 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인가요? 손님인가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